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차 신형 K3 출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 6년 만에 바뀐 모델인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먼저 보겠습니다. 예전 K3 너무 좀 몽뚱몽뚱해 보이고 뭔가 어디 좀 소심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과감한 디자인 요소 엄청 많이 사용했고요. 차가 되게 껑충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호랑이 코 그릴이 가로로 굉장히 길게 뻗고 얇아졌죠. 그러면서도 각 크롬 라인의 이 조절을 통해서 뭔가 스포티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LED 램프 같은 경우는 뭐 상향등과 하향등을 동시에 작동합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벌브형 프로젝션 램프가 들어가고 두 개의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DRL 모양도 좀 다르고요.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미는 거죠. 디자인으로 해서 범퍼 하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인데 이게 가로로 길게 LED는 아니에요. 그냥 램프고 뭔가 좀 조형미를 살렸지만 이렇게 특징을 주는 차가 이렇게 옆으로 왕창 커져 보이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뒤로 흐르는 그런 에어 커튼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공기 흡입구 하단도 굉장히 넓게 쫙쫙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안개등이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도 역시 LED는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인데요. 공기 흡입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한 5분의 4 정도가 뚫려져 있네요. 아반떼보다 전장이 70mm 긴데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좀 껑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반떼보다 비율이 훨씬 좋아요. 길이가 긴데 휠 베이스 똑같고 전폭과 전고가 똑같기 때문에 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상 훨씬 좋은 건데 이런 과감한 디자인을 너무 많이 사용한 탓에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아반떼보다 조금 스케일이 크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후면부도 굉장히 독특하게 변했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화살촉 모양이라고 기아차가 주장하는 이 테일 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램프 사이를 이렇게 가니쉬로 이어갖고 뭔가 K7 스포티지 등등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듯한 디자인으로 해서 뭔가 가로로 넓어 보이는, 그리고 뭔가 램프가 전체 차 후면을 두르는 느낌으로 해서 차의 존재감을 더 살렸죠. 그리고 뭐 굴곡이나 면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능숙하게 잘 썼고요. 하단부도 전면부가 마찬가지로 이 방향지시등이 범퍼 하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수리비 사고 나면 수리비 많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뭐 기아차 측에 따르면은 여기가 잘 손상되지 않게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디자인으로 봤을 때 K3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아반떼 주눅든 느낌이 너무 심했고, 아반떼는 굉장히 당당하고 존재감을 넓히면서 나 아반떼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K3는 나 K3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으로 바뀌면서 뭔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게 잘 열리네요. 전장이 길어지면서 리어 오버행이 그만큼 넓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렁크 용량도 500리터가 넘게 동급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했는데도 뒷좌석에 겨우 팔이 달 정도예요. 굉장히 깊네요. 그리고 넓기도 넓어갖고 실용성, 다양한 짐을 잘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연비는 15.2라고 하는데 그거는 15인치 타이어 기준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25, 45, R17, 17인치 타이어예요. 그래서 연비가 14.1이 나오네요. 그래도 고속 연비가 생각보다 16.3으로 나쁘지 않아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거워. 자, K3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디자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파워트레인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일단 원래 뭐 1.6 GDI, 디젤, 뭐 이렇게 1.6 터보 등등에 있었던 다양한 그 파워트레인을 1.6 MPI 엔진, GDI 엔진을 버리고 MPI 엔진을 넣고 자동 변속기 대신 CVT를 넣습니다. 4기통에 원래 그 포트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2개씩 넣어서 2개로 쏴주는 거죠, 연료를.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도
무단 변속기가 변속감이 없고 약간 내구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거 자체를 조금 줄여서 효율을 더 높이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동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재원상으로 뭐 123마력에 15점 몇 토크 해서 일단 GDI에 비해서 출력이 조금 하향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연비는 높아졌다는 점, 그런 점이 포인트긴 한데 이거는 막상 실제로 달리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 그리고 주행 성능 얘기는 나중에 시승을 하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바뀌었죠. 일단 스티어링 휠이 저는 그 겨털 같은 이 버튼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이렇게 손으로 안 움직여도 버튼을 다 누를 수 있게 다 여기에 가로 라인에 다 배치가 됐다는 점은 매우 좋은 것 같고, 클러스터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플로팅 그 디스플레이는 헤드램프보다도 위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 현대기아차가 또 잘하는 게 이렇게 가로로 패키징을 해서 버튼들을 딱 필요한 버튼, 오디오면 오디오, 공조기면 공조기, 이런 식으로 버튼 배치를 잘 한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버튼들은 다 이렇게 로터리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이나 이런 가죽 잡는 느낌도 기분이 너무 좋고, 이렇게 CVT여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렇게 치면은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CVT라고 너무 재미없고 그런 차가 아니라 변속감, 주행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자동 변속기처럼 프로그램을 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기아차 측에서는. 일단 사양적으로 봤을 때 뭐 차선 이탈 있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있고요. 굉장히 사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간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조금 평소에 운전하는 것만큼 이렇게 시트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어요. 앞좌석은 운전석 공간은 무릎이나 머리 다 좋고요. 뒷좌석이 중요하죠. 아반떼 같은 경우는 뒷좌석 머리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무릎 공간이 제가 좀 넉넉하게 앉았음에도 한 요 정도 남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확실히 제 기준으로, 제가 앉기가 좀 크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빡 정수리가 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아반떼보다는 머리 공간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죠. 뭐 이 차는 고급 트림인데 뭐 열선 같은 것도 2단계로 있고 송풍구도 있습니다. 근데 뭐 USB 포트는 없네요. 그거는 좀 아쉽고, 뭔가 가로로 되게 넓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소형차 예전 K3 탈 때는 좀 딱 갇힌 느낌이었는데 얘는 예전 모델에 비해서 휠베이스는 똑같지만 그래도 거기서 더 공간 활용성을 잘 살려서 뭔가 패밀리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급할 때는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뭐 가죽, 얇은 가죽 이런 것들은 조금 소재의 고급성을 따지기는 아쉽죠. 하지만 이런 뭐 바느질이나 이런 탄탄하게 편 그런 가죽, 인조 가죽이겠죠. 이런 것들은 완성도가 나름 높습니다. 그리고 뭐 크렐 오디오 등 오디오 시스템에도 신경 쓴 것도 좀 만족스럽고요. 그러니까 좀 이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꽤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원하실 거면은 K5 중형급으로 가셔야죠. 딱 저는 이 정도 상품성이면은 같은 가격대에 아반떼 빼고 아반떼 빼고 다른 준중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사양도 좋고 고급스럽고 좀 만족할 만한 상품성인 것 같습니다. 램프도 다 LED예요. 그리고 머리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반떼 탔을 때는 좀 답답했었는데 의자 이렇게 등받이가 꺾인 각도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엉덩이 살짝만 빼면 무릎 공간이, 엉덩이를 빼도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서 하면은 머리 공간이 또 부족할 일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기아차 신형 K3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 달라졌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아반떼에 비해서 이렇게 주눅 들던 모습도 좀 바뀌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새로운 파워트레인,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것도 높은 점수를 줄 것 같고요. 아반떼가 이번에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됐는데 같은 파워트레인을 쓸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뭔가 좀 이렇게 격차가 아반떼,
K3 이 정도였으면은 신형 K3를 통해서 조금은 좁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지금 크루즈가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SM3도 이미 좀 선택지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여서 K3로서는 조금 더 기회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K3 직접 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입 선택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차 K3 출시의 현장에서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